2차 세계대전 당시 북유럽의 혹독한 추위를 경험한 미군은 방한복 개발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파카가 1948년 M48 피시테일 파카입니다. M48 피시테일 파카는 혹한기 추위를 견디기 위해 모피와 알파카 등 고급 소재를 아낌없이 사용하였고, 후드 안쪽에는 모피를 더했으며 후드의 털은 코요테 털을 사용하였습니다. 외피는 무거운 캠퍼스 소재로 만들어 보온성을 높였지만 값비싼 원자재와 헤비한 소재들은 경제성과 활동성을 떨어뜨렸고 실제 야전에 보급되기엔 무리가 있었죠. 결국 M48 피시테일 파카는 과도한 생산 비용 때문에 1949년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실제로 피시테일 파카가 야전에 사용된 건 1951년 한국전쟁 당시입니다. 영하 30도가 넘는 혹독한 한반도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미군은 1951년 대량 생산하기엔 너무 비쌌던 M48 피시테일 파카를 개정한 M51 피시테일 파카를 공개합니다. M51 피시테일 파카는 신체의 4분의 3 정도를 덮을 수 있을 정도로 길었으며 나일론과 면 혼방 소재로 방수와 방풍이 가능했습니다. 거기다 면과 울로 된 내피를 덧대 보온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활동성이 좋았죠. 오버사이즈 실루엣은 두꺼운 군복 위에 입고도 행동에 제약이 없게 했습니다. 피시테일이라는 별칭은 옷 뒷면 하단부에 절개된 부분이 마치 물고기의 꼬리처럼 생겨 붙여진 별칭입니다. 파카 끝부분에 이런 디자인을 넣은 이유는 혹독한 추위에서 바람이 파카의 밑부분으로 파고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리 안쪽으로 넣어 묶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M51 피시테일 파카는 1963년까지 생산되었고 68년부터는 M51 피시테일 파카의 업데이트 버전인 M65 피시테일 파카가 생산됩니다. M65 피시테일 파카가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파카입니다. M65 피시테일 파카는 방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의 합성 섬유로 외피를 만들었고, 헬멧 위에 쓸 수 있도록 대형화된 후드는 M51과 다르게 탈부착이 가능하였으며 후드 끝에는 코요테의 털로 방한력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72년부터는 인조 섬유로 변경하였다고 하네요. 또한 M65 피시테일 파카는 M51 피시테일 파카에서 쓰였던 울 내피 대신 퀼팅 내피를 사용해 보온성을 높였으며 어깨에 견장거리가 없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냉전 대비로 생산되었던 M65 피시테일 파카는 당시에 너무 많은 물량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미군들은 당시 조금만 해져도 버리고 새 걸로 지급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미국 군수 창고에 데드스탁이 박스채로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시테일 파카 중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물량이 풀린 모델입니다. 피시테일 파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하위문화 집단이 있습니다. 피시테일 파카가 일상복으로 자리 잡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하위문화 집단인데요. 바로 60년대 영국에서 생겨난 모드족입니다. 모드족은 주로 노동자 계층의 젊은이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950년대 베이비붐 시대였던 이들은 전쟁의 두려움과 궁핍한 생활을 알지 못했죠. 그렇기에 전쟁을 겪었던 기성세대들에게 반항적이었으며 미래를 위해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닌 현재를 즐기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모드족은 삶이 힘들지라도 흐트러지지 말고 단정하게 살자라는 슬로건으로 노동계급의 근면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곳에서 안주하지 않고 깔끔한 외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자신들이 상류층 자제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없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기에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예술 영화를 즐기는 등 고급 문화를 적극적으로 향유하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이태리산 고급 정장을 맞춰 입으며 자신들의 외모를 치장하는 데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상당히 반사회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주말이면 클럽에서 각성제인 암페타민을 복용하고 밤을 새우는 게 주된 일상이었고, 단체로 다니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시 중상류층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서브컬처인 로커스와의 대립으로 인한 잦은 패싸움으로 모드족은 당시 사회적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모드족은 대부분의 월급을 자신의 정장이나 구두를 구매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동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슬림한 슈트를 즐겨 입던 그들에게 베스파나 람브레타의 스쿠터는 자동차나 레이스바이크보다 가격이 저렴했고 탑승하기 편했으며 다리 부분을 가려줘 먼지나 오염으로부터 구두나 바지를 보호해줄 수 있었죠. 거기다 슈트를 매연이나 오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당시 잉여 군용품으로 가격이 저렴했던 M51 피시테일 파카를 걸쳐 입었습니다. 당시 모드족이 입었던 피시테일 파카는 단순히 자신들의 값비싼 슈트를 보호하기 위해 입었던 보호복에 불과했지만, 현재 우리는 모드족 하면 가장 먼저 수십 개의 백미러와 라이트가 달린 베스파 스쿠터에 피시테일 파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당시 모드족의 패션이라고 하면 좁은 라펠의 슬림한 3버튼 블레이저와 폭이 좁은 타이, 복사뼈가 보일 듯한 스키니한 팬츠에 체시 부츠 등 굉장히 세련된 슈트룩이 대표적이었습니다. 특히 비틀즈가 이 모드족의 패션을 모방했었죠.
2018년에는 에디 슬리먼이 셀린느 19 SS 컬렉션에서 이 모드족을 오마주한 착장들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모드족의 피시테일 파카의 활용은 군용 파카가 일상복이나 정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었고, 추후 군용 파카는 실용적이고 멋스러운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국내에 피시테일 파카가 유명하게 된 건 2000년대 초부터입니다. 98년부터 2004년까지 이어진 일본 대중문화 수입 허용 정책으로 일본 영화나 음악, 드라마들이 대거 국내에 유입되었고, 2004년 일본 영화 조제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서 남자 주인공이 M65 피시테일 파카를 활용한 스타일이 뒤늦게 국내에 소개되며 국내에도 이를 모방한 스타일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남성 패션 트렌드의 선두자였던 배정남의 60년대 모드족의 패션을 오마주한 스타일이 싸이월드와 커뮤니티 사이로 퍼지면서 M65 피시테일 파카가 엄청난 유행을 하게 됩니다. 당시 후드의 털이 개털 같다 하여 국내에선 개파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됩니다.